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호들이 있는 쪽에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뭔가 배우기도 하기 위해 그 별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천과 단비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간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한 명 왔도다. 왕이 어린 왕자를 보자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지? 왕에게는 세계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다. 왕에겐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짐이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오라.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서 왕이 그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 별은 멋진 담비 털 외투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고 피곤해서 하품했다. 어전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느니라. 왕이 말했다. 짐은 그대에게 하품하는 것을 그만오라.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한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장거리 여행을 한 데다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면 그대에게 하품할 것을 명하노라. 왕이 말했다. 짐은 여러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못 보았노라. 짐에게는 하품하는 게 신기하도다. 자, 다시 한번 하품을 해보라. 명령이다. 그러시니 겁이 나서 하품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했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종종 하품하기도 하고 종종. 왕은 말을 중얼거렸고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왕은 어쨌든 자기 권위가 존중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군주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어서 사리에 맞는 명령만을 내렸다. 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짐이 한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짐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되나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은 그대가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이렇게 답하면서 그의 담비 털 외투 한 자락을 위험 있게 당겼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놀랐다. 별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 전하, 그가 말했다. 전하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만. 짐은 내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전하, 전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왕은 극히 위험있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동작으로 자기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저것들 모두를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것들 모두를. 왕이 대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전 우주의 군주였기 때문이었다. 그럼 저 별들이 전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왕이 말했다. 별들은 즉각 복종하느니라. 짐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노라. 어린 왕자는 그런 권력에 감동했다. 그 자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하루에 44번, 아니 72번 또는 100번이나 200번씩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게 아닌가. 그러자 버리고 온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마음이 약간 슬퍼진 어린 왕자는 기운을 내어 왕의 은총을 간청했다.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시겠어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라고 하거나 혹은 비극을 한편 쓰라고 한다거나 혹은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명령을 받은 장군이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짐과 장군 중에서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전하의 잘못일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도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왕은 말을 이었다. 권위는 무엇보다 이치에 근거를 두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대의 백성들에게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명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짐의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짐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로다. 그럼 제가 부탁한 해지는 거는요? 한번 질문하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그의 질문을 상기시켰다. 그대는 해 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짐이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다만 짐의 통치술에 따라 그 시기가 적절할 때를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니라. 그때 가서 그대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 지는 것을 못 보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게다가 벌써 조금 지루했다. 여기서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했다. 떠나겠습니다. 떠나지 마라. 신하 한 명을 가진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마라.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임명하리라.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이다. 하지만 여긴 재판할 사람도 없는데요. 알 수 없느니라.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순시한 적이 없도다. 짐이 너무 늙었고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가 없고 걷는 건 피곤하도다. 하지만 전 벌써 다 보았어요. 어린 왕자가 몸을 기울여 그 별의 다른 쪽을 한번 힐끗 보고 말했다. 저곳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 자신을 재판하면 될 것이로다. 왕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타인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그대 자신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진짜 현명한 사람이니라. 저는 어디에서라도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왕이 말했다. 내 생각엔 이별 어딘가에 분명 늙은 쥐가 한 마리 있는 줄 아노라.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리느니라.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으리라. 때때로 그 쥐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쥐의 목숨은 그대의 재판에 달려있게 되리라. 하지만 선고 때마다 특사로 그 쥐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게 되리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러니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준비를 다 끝냈지만 늙은 군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전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행되길 원하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컨대 제게 1분 내로 출발하라 명령하실 수 있겠지요.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곧 한숨을 내쉰 다음 출발했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러자 왕이 서둘러 소리쳤다. 그는 한껏 위험을 부리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도 하지.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